오늘은 소화기 관련 건강식품 할 차례예요. 다 쓰시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젠제스트하고 테라지 이거 두 개 알려드리려고. 건강식품 도테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어떤 건지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보시고 선택을 하시라고. 젠제스트 드셔보셨어요? 젠제스트 타블렛? 도테라의 소화 관련이 오일은 다이제스트젠이 있고 스마틴 세시도 소화에 굉장히 좋고 페퍼민트도 좋고 시트러스는 다 좋고 그 다음에 진저도 소화에 좋은 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모든 아로마는 소화에 앵간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젠제스트 하기 전에 다이제스트젠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다이제스트젠 이게 오일이잖아요. 다이제스트 오일. 얘는 그냥 생강, 그 다음에 뭐 그 팔각, 그다음에 펜넬, 고수, 페퍼민트 뭐 그런 거 들어있는 게 얘예요. 거의 향신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향신료가 아닌 향채는 고수하고 페퍼민트 정도 들어있고요. 되게 화죠. 근데 나머지는 다 향신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신료의 효과 다 가져가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냥 뭐 그냥 두루두루 소화 관련 모든 변비 뭐 설사 모든 증상에 다 쓰는데, 요게 들어있는 게 젠제스트 타블렛이에요.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오일은 빈속에 드시기 조금 불편하세요. 속이 좀 쓰리죠. 이제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속이 좀 쓰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젠제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커요. 요만해요. 요만하게 생긴 흰색이고요. 이 하얀 게 대부분 다 칼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칼슘에 다이제스틴 반방울 넣어서 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속 쓰릴 때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테라 제품들은 오일이 약효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부재료가 주재료처럼 돼서 들어오고, 그래서 칼슘 보충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칼슘이 210mg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보충용 건강식품으로 들어왔고, 사실 얘는 소화제예요. 근데 소화제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또 뜯어서 보면 성분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칼슘 들어있고 자일리톨 들어있고 이제 뭐 스타리 나머지는 다 그거예요. 뭐지 다이제스트제인 성분들 그거와 그냥 얘는 탄산칼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얘가 칼슘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속 쓸 때 드시면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속 쓰릴 때. 일단 칼슘이 제산작용을 좀 한다고. 다이제스트 효과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뭐 딱히 먼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칼슘을 여기다 왜 넣었을까? 이제 그죠? 각각 도테라의 건강식품에는 코파이반이 홍삼이 들어있고, 또 뭐지? 온가드 소프트젤은 아연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같이 쓰면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럼 칼슘이 소화에 어떤 효과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우리 몸의 칼슘들이 대부분 뼈하고 이에 거의 몰빵되어 있고 1% 정도만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얘가 하는 게 근육 수축, 근육이 막 쥐나고 이러는 것도 칼슘 부족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데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칼슘이 부족하다 라는 말 많이 드시죠. 골다공증이시니 칼슘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골다공증에 칼슘이 그닥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흡수하려면 비타민들을 같이 섭취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칼슘을 아예 안 먹느냐 그런 건 아니래요. 600ml 한 800ml까지 봤을 때 한국은 거의 그 70% 다 먹고 있대요.
한 500mg 먹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대요. 도현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 칼슘제를 파는 거 보면 500mg, 뭐 1000mg 이렇게 많이 파는데 오히려 칼슘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도테라 거는 210mg 하루 권장량이 30%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 도테라 영양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식단에 맞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테라 영양제는 칼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하루 권장량을 꽉 채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쉐이크에도 비타민 D가 거의 모든 건강식품에 비타민 D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칼슘 흡수를 돕느라고. 그래서 도테라 영양제는 칼슘보다는 비타민 D가 훨씬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칼슘을 꼭 보충한다고 골다공증이 막아지는 건 아니고 차라리 비타민 D,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 유당,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해 주시거나 이런 게 있어야만 칼슘의 흡수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많이 먹어봐야 그렇게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칼슘이 많이 부족하진 않대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있진 않고 210mg 속쓰림 잡는 정도 들어있는데 210mg가 내가 먹는 것까지 하면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뼈와 치아를 구성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칼슘은 거의 거기 몰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칼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육이 가끔 막 이렇게 쥐가 난다거나 이런 것도 미네랄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육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해주는 게 칼슘이고요. 혈액 응고에도 관여를 한대요. 피가 잘 안 먹는 애들, 그래서 그 혈소판 이걸로 이제 혈소판이 응고되는데 칼슘이 들어있어서 혈액 응고하는데 관여를 한대요. 그래서 칼슘이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억제한대요. 그래서 나트륨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칼슘이 부족해도 역시 고혈압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트륨하고 근육에서는 나트륨하고 칼륨 요것들이 근육 수축을 해요. 심장 근육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칼륨의 양이 부족하면 나트륨 양이 많아지면 이 수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칼륨과 칼슘은 또 상관관계가 있어서 칼슘이 칼륨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칼륨이 나트륨 농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좋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한국인들은 그렇게 따로 먹을 막 1000mg 따로 먹을 필요는 없대요.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210mg 들어있고 하루에 30. 그래서 저거 MVP랑 같이 먹으면 하루 권장량이 80에서 90% 정도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다 먹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필수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드시는데 다이제스트젠이 이제 먹으면 이제 한두 방울씩 먹게 되는데 저거를 수시로 먹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아로마가 너무 좋다고 해서 수시로 막 먹을 수 있는 건 시트러스밖에 없어요. 초록이 안녕. 시트러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젠제스트는 요거 하나에 반방울 들어있어서 오히려 먹는 게 좀 부담이 없고요. 칼슘이 있기 때문에 속쓰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 수축, 내장도 점막들도 근육이잖아요. 장 근육들, 근육 수축을 도와줘서 오히려 장 운동을 도와주는데 칼슘의 부작용이 있어요. 변비하고 위장장애가 있어요. 가끔 칼슘 먹고 속이 훑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오일로 드시는 게 맞고 오히려 칼슘을 드시고 속이 되게 편안해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젠제스트를 먹어야 할지 아니면 다이제스트를 먹어야 할지는 본인이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젠제스트는요 어르신들한테 드렸을 때
오, 굉장히 반응 좋은 제품이 두 개예요. 젠제스트하고 딥블루럽. 어르신들 아픈 데 많으니까 딥블루럽은 기본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젠제스트, 어른들은 오일 먹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젠제스트 드리면 속 굉장히 편하다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젠제스트 타블렛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이제스트 향이 똑같잖아요. 다이제스트에 들어있으니까. 그 향 싫어하시는 분은 먹는 게 좀 망하긴 해요. 심지어 얘가 이렇게 커서 이거 그냥 물에 삼키시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뽀개서 드세요. 이렇게 뽀개면 되게 잘 뽀개져요. 예. 뽀개서 애들도 먹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 반알식도 먹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뭐 위염이 있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이 권하는 게 젠제스트 타블렛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젠제스트는 누가 얘기하더라고. 위장의 소방관이라고. 막 급할 때 쓰시면 참 좋은 게 젠제스트고요. 씹어먹기 되게 좋고. 젠제스트는 되게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다이어트 할 때 엄청 권하는 게 젠제스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밥을 이제 조금 먹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진 않잖아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위장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다이어트 하면 팔자주름 생기고 피부 늘어지고 위장이 되게 많이 망가져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위장의 기운을 억누르는 게 다이어트에서 몸이 풀어지게 하는 그래서 위장을 잡지 않으면 다이어트 하시고 위장이 망가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위장을 건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양이 다시 확 늘어버려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꼭 권하는 게 젠제스트, 위장을 잡아주려고 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할 때 스마틴셋을 어마무시 먹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제스트까지 먹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젠제스트 요 형태로 되게 많이 섭취를 시켜요. 다이어트 할 때 변비 오거나 다이어트 할 때 소화 안 되거나 다이어트 장이 좀 밥을 적게 먹으니까 장이 좀 덜 움직일 때 되게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장이 좀 기운이 없고 잘 못 움직일 때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위가 되게 나쁘신 분들은 제가 이 테라지하고 죽을 다 드시길 권하는데 약간의 하는 일이 달라요. 얘는 그냥 향신료 조합 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대사를 좀 왕성하게 해주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칼슘이 플러스 돼서 위산 잡아주고 연동 운동을 잡아준다. 뭐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라지는 얘 조금 개념이 달라요. 테라자임인데 자임이라는 건 효소란 뜻이기 때문에 한국에 테라자임이라고 못 들어와요. 영어도 테라자임이라고 이렇게 발음 그대로 써놨죠. 원래 ZYME 자임인데 소화 효소거든요. 근데 이거를 효소라는 이름 못 들어와가지고 이름 테라지라는 이름으로 그냥 들어와 있고요. 요거 얘 벗겨보면 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소화 효소들 있죠. 아밀라제, 프로타제 뭐 이런 거 소화 효소, 소화를 돕는 효소들 하고 감초, 그다음에 생강 추출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페퍼민트 추출물, 비트 추출물 들어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지. 소화효소의 역할은 다 아시잖아요. 소화를, 흡수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거. 저는 소화 안 될 땐 이거를 먹는데, 테라지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유산균을 먹어도 변이 그렇게 썩 이쁘진 않아요. 변비는 없어졌는데, 변이 예쁘질 않아요. 오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테라지를 같이 먹으니까, 변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두 개를 먹고 잤는 아침에 내가 뭘 먹어도 안 부어요. 그리고 아까 감초의 효능 찾아보다가 한 개 더 먹었어요. 이게 하루에 하나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아들도 이거 먹거든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어서 이거 먹으면 돼. 걸렸어. 이 테라지가 소화 효소, 미국에서는 테라자인 효소만 들어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부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초를 집어넣는데 감초를 찾아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감초가 향신료잖아요. 그러니까 향신료인데 뿌리예요. 뿌리에서 추출해요. 그러니까
향신료의 효과와 뿌리의 효과 두 개를 다 가져가는 녀석이에요. 기운을 내주고 기운 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대사를 왕성하게 해주고 그런 효과가 다 있는 게 감초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위궤양이 굉장히 좋대요. 감초가 위에 점막을 감싸는 역할을 해서 속 쓰릴 때 그다음에 위궤양 있을 때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얘가 약간 페놀계, 향신료 페놀이 많죠. 페놀계라서 면역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 당의 향신료는 다 호흡기 좋아요. 기침, 흉부 감염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위염, 대장염, 위장관 내막의 염증에 굉장히 좋고요. 또 웃기는 게 얘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촉진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만성 피로증후군, 섬유성 근섬유종 같은 어떤 그 호르몬의 그러니까 호르몬과 관련된 부신피질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먹거나 발랐을 때 습진, 건선, 염증, 지속적인 피부 발적, 무좀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개선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거기다가 감초에 뿌리는 근육에 좋고, 그 다음에 저칼륨 혈증증, 그러니까 얘가 칼슘 대사와 칼륨 대사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근육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생리불순, 옛날부터 이집트나 중국에서는 이 감초를 호르몬 대용으로 되게 많이 썼대요. 그래서 생리를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좋고, 생리통이 좋고, 고혈압, 우울성, 신부전, 심장마비 장난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드실 거면 감초를 주 원료로 하는 걸 써야 되겠지만, 여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먹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헬리코박터를 억제한대요. 여기 딱 띄워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호독이 그거예요. 위점막 내 헬리코박터 증식을 억제하고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워낙에 헬리코박터를 억제하는 효과는 워낙에 유명한 효과예요. 감초 자체가. 헬리코박터가 한국에 되게 많다면서요. 한국인의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1번이 헬리코박터거든요. 꾸준하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화성 궤양, 염증, 염증성 장질환 같은 위장장애와 궤양들을 치료한대요. 그러면 장누수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감소하고 혈압을 떨어뜨린대. 그쵸? 향신료니까 향신료가 하는 게 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해요. 위험 개선, 위궤양 완화, 면역력 강화, 호흡기 질환 예방, 스트레스 감소, 장 누수 증후군 완화, 부신피로 감소, 역류성 식도염 완화, 소화불량 개선, 항염, 항박테리아, 기침 진정, 인후염 완화, 월경전, 증후군 완화, 해독작용, 워낙 해독제를 많이 썼대요. 거담작용, 항암작용, 헬리코박터 억제, 체중 감소, 다이어트 좋다는 얘기예요. 심혈관 건강 증진, 갱년기 증상 완화,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개선. 오, 대박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권장량을 보니까 어마무시 먹어요. 하루에 3번 400mg을 먹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고요. 얘는 적은 양으로 꾸준히 먹는 효과, 그러니까 호르몬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드시기는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꾸준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호르몬 효과가 있는데 400mg를 한 3번을 1200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호르몬 효과 있잖아. 그러면 테라자임을 나는 자궁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으면 못 먹는다는 얘긴데 얘는 그렇게 5몇 mg 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히 호르몬 효과 크게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소화, 얘는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 애고 플러스 거기다가 향신료 추출물 플러스 그냥 효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랑은 조금 역할이 다르죠. 드신 느낌 달라요. 젠제스트는 드시면 소화가 된 느낌이 나는데 테라진은 그냥 체한 게 사그라드는 느낌?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소화 효소가 분비해서 그런가 그냥 뱃속에서 음식이 있다가 없어지는 느낌이야. 조금 달라요. 기전이.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얘는 이게 소화가 된다는 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보시면서 써보시는데, 내가 좀 위가 안 좋은 것 같아, 연sun 식도염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다 따로따로 드셔보시거나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차이점을 본인 스스로 느끼실 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젠제스트 저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먹는데, 저번에 한 번은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잠깐 같이 했었는데 그때 먹어봤어요. 먹으니까 며칠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달아요. 감초도 어마무시 달아요. 감초는 보통 감초 사탕 많잖아요. 당 감미료도 되게 많이 쓰는 애고, 여기 들어있는 이 펜넬 회향이 오일 중에 제일 달아요. 이 두 개 다 굉장히 달아요. 근데 얘는 캣줄이라서 단맛을 못 느끼고 삼킨다면 얘는 드시는 데는 단맛을 느끼시면서 오일로 먹는 것보다 얘를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얘가 같이 아일리톨이 들어있어서 좀 더 단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내가 위장이 멀쩡하면 굳이 드실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한다거나 속이 좀 비면 쓰리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드셔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서 증상에 따라 드시는데, 한국인들이 의외로 위장이 굉장히 많이 나빠요. 한국인들이 음식을 되게 많이 먹는데, 서양인들 말이 한국인들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다고, 보통 외국인들은 살기 위해 먹는데 한국인들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다고, 되게 오래 많이 먹는데 전 세계 육류 소비가 한국이 아시아 중 최고고요. 전 세계 그 채소 소비량도 한국이 최고래요. 그리고 또 뭐 소비량이더라? 아무튼 음식 소비량이 한국인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데, 뭐든, 그리고 꾸준히 먹고, 외국에서는 정말 이해 못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 걔는 오래 먹는 거지 많이 먹진 않는데 되게 많이 먹는데, 비만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한국인들이.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체질이 다른갑다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위 근육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둘 중에서 드셔보시고 필요한데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속쓰리면 얘가 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속쓰리면은 위산과다,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으로 쓰라린 건 얘가 난 것 같고, 테라진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느낌이라서 제 아들이 꾸준히 먹거든요. 여드름 때문에. 걔는 젠제스는 죽어도 못 먹겠다고 해서 제가 테라진을 먹였어요. 이거 먹으면 되게 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소화되는 느낌 없이 그냥 편안해지는 게 테라지. 그래서 이거는 좀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요. 먹어본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드셔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일로 계속 드시는 게 나으신 분들은 오일을 드시는데, 다이제스텐이 하루에 4방울, 8방울 먹을 수 있는 오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급할 때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드시면 얘는 조금 부담스러운 애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가볍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젠제스트 타블렛. 그러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칼슘에 샤스니스 돕는 게 유당도 있었거든요. 여기엔 유당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드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니까 나이젠도 드시고 페퍼민트 비들레트 드시고 젠제스도 테라도 드시더라고.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낌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말에 의하면 아주 급할 땐 다이제스텐 오일이고, 그 다음에 얘는 속 쓰릴 때 뭔가 속이 막 불타올랐다가 얘를 먹으면 속이 시원하게 가라앉는, 불 꺼주는 용이라면, 뭐라 그러더라? 다이제스텐은 자기 위장의 경찰관이래. 뭔가 예방해주고, 뭔가 막아주고 지켜주는 느낌이고, 젠제스텐은 불을 꺼주는 소방관이고, 이건 또 뭐라고 부르더라? 아무튼,
약간의 그 표현들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먹고 느낌은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소화가 잘 된다 정도 느낌 정도 있는데, 테라지가 좋았던 건 확실하게 유산균의 효과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히, 감초가 한국인데 잘 맞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붓기 빠지고, 아침에 컨디션이 굉장히 전 좋더라고요. 전 테라지가 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가끔 소화 안 될 땐 얘도 같이 먹긴 먹어요. 근데 둘을 같이 먹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둘을 같이 먹을 때가 가끔, 이 병을 저녁 먹고서 이 병을 보고 있다가 땡기면 2개 다 먹고 아니면 1개만 먹거든요. 근데 둘 다 먹을 때 아침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저녁에 먹은 게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서 오전에 뭘 못 먹어요. 배가 불러 있어. 이미. 그리고 아침에 트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저녁 때 먹은 음식 냄새가 올라와요. 저는 소화가 진짜 그러니까 소화가 체한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잠을 깊이 못 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화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배가 완전히 공복으로 빌려면 저는 최소한 8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먹고 아침에 8시간 갖고 안 되는구나. 자서 그런가? 움직일 때는 8시간이면 공복이 되거든요. 근데, 잘 때는 8시간, 전 택도 없어요. 12시간은 돼야, 공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먹으면 아침에 공복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느낌은 거기까지. 뭐, 감초의 효능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있는 거고, 뭐, 소화 효소의 효과야, 뭐, 소화 효소니까 음식물 분해하고 흡수를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저는 확실하게 효소가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먹는데, 기본적으로 이 다이제스트에 있는 이 향신료 오일들이 비장이나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소화효소 분비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개는 매일 먹진 않아요. 저는 위장이 막 좋진 않지만, 막 아프거나 소화 안 되는 걸 막 느끼거나, 안녕하세요, 젠마르부님. 막 그렇게 느끼진 않기 때문에 전 매일 먹진 않지만,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먹어주는 애들인 거예요. 저는 스마트 엔셋시 물을 계속 먹기 때문에 소화가 잘 체하지는 않아요. 스마트 엔셋시 제가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엔셋시도 얘가 들어있는 게 자몽, 레몬, 페퍼민트, 계피, 생강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얘를 기본 먹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슬림앤 소프트젤도 엄청나게 먹어서 소화가 체하지는 않는데, 슬림앤 소프트젤을 먹었을 때 느낌하고 얘네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슬림앤 소프트젤을 제가 왕창 먹고 자면 밤중에 이제 절대 붓지 않아요. 정말 손이 이게 평소에 정상적인 손도 이것도 붓기였구나를 알려주면 붓기가 쫙쫙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어마무시 봐요. 근데 얘네들을 먹으면 그렇게 붓기가 많이 빠지진 않는데 아침에 속이 굉장히 편해요. 조금 다르더라고. 그래서 체하진 않지만 스마트 엔셋시가 하는 일과 얘네가 하는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칼슘 물 적당히 먹긴 먹어야 되는 거죠. LLV 열심히 먹고 계시고 얘까지 먹으면 하루 권장량이 한국에 한 800ml인가 정도 되는데 거의 100% 차진 않아요. 대신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칼슘을 드시면 속수분가 완화된다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드시고 변비 생기면 이거보다는 오일로 섭취하시는 게 낫고, 감초는 워낙에 두루두루 쓰인 데가 많으니까 대사성, 둘 다 소화 관련이니까 대사성 질환에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콜레스테롤 잡아주고 고혈압 잡아주는 애들이라서 내가 대사에 문제가 있다? 안녕하세요 경희님.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일로 드시든 이렇게 건강식품을 드시든 향신료 계열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세요. 어쨌든 다이제스틴도 이 향신료 오일도 피를 깨끗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본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히 이걸로 드시든 저걸 드시든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오일을 내가 이것저것 막 먹다 보면 오일을 먹는 양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나 이거는 좀 이걸로 바꿔볼까? 하고 바꿔볼 수 있는 대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일 드시고 속쓰리신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이렇게 아예 약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도테라가 나오는 제품들이 오일의 대체품이라기보다는 오일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나는 제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일을 내가 10방울 먹을 걸 한 2방울 먹고 건강식품 먹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나게 해서 오일량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굴려봤는데 이런 느낌도 있어요. 원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일 생산량은 무한정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과 같이 쓸 수 있는, 같이 쓰면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오일의 수급을 좀 맞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음모론이에요. 머리를 되게 많이 굴려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도테라는 그냥 편하게 그냥 오일이랑 같이 쓰면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일을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오일이 좋아서 진저 바르고 다이젠 먹고 뭐 그렇게 쓰고 싶어? 그럼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오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다이제스틴까지 먹긴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먹는 거죠. 뽀개서 드시면 되고, 애들인 경우는 애들은 캡슐을 못 먹으니까 다이제를 맛있어 하는 애들은 상관없는데 맛이 없어 하는 애들은 요거 뽀개서 반 알씩 아침 저녁 먹인다거나 장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우리가 소화가 늘 안 되고 위장이 안 좋아요 하면 제가 다이제를 애들인 경우에 반 잘라서 아침 저녁 반 알씩 먹으라고 꾸준히 장복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제도 같이 권해요. 소화가 오랫동안 안 되시는 분들, 저처럼 배에 밥이 오래 머무시는 분들은 테라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얘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드셔보시고 여러분도 맞는 걸 찾으시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있고 하나의 효소이긴 하지만 약간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내 속을 까뒤집어 보지 않는 이상 내가 효소가 덜 나오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효과가 둘 다 없는 건 아니니까 드셔보시고 편안한 걸로 드시고 느낌이 알아야 내가 어느 때 젠제스트를 먹어야 되는지 어느 때 테라지를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오일만 되는지 이걸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감초가 워낙에 생각보다 좋더라고. 약바의 감초란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감초가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아마 굳이 감초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옛날에는 미국 사이트에서 몇 개 사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부원료 들어간 걸 본 다음부터 미국 거 절대 안 써요. 옛날에 한국에 얘네들이 없을 때는 하다 먹었어요. 테라자임 궁금해서 사보고 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코파이바도 미국 거 먹었더니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한국 들어오면서 얘가 코파이바에 홍삼 들어가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게 나은 것 같아요. 한국인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원료를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부원료의 효과도 같이 가져가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더블 효과가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확실히 보통 네트워크 제품들은 본사 것들을 많이 갖다 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직구해서 되게 많이 드시는데 도테라가 미국보다 한국에 낫다는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제 한국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고요. 가격은 미국이랑 별 차이 안 나고 부여를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테라자임하고 그래서 도테라는 확실히 소비자를 위한 회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감초 넣었으면 가격 훅 올려도 괜찮을 법한데 아니 안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시면 도테라 건강식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도테라는
올인 원이잖아요. MVP에 기초 영양성분은 다 들어있고 나머지 기능성들이 하나씩 있는 거라서 각기 하나씩이 다 제 고유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 하나를 비타민C, 뭐 비타민 D 따로따로 파는 게 아니고 그건 다 MVP에 들어있고 나머지 기능성들이 하나씩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예, 그리고 그것도 있다. 투메릭, 여러분 강황이잖아요. 강황. 근데 강황이 이거 그때 보니까 강황이 오일로 먹는 효과랑 흡수랑 가루는 다르대요. 그래서 얘는 강황 가루랑 같이 드시면 시너지가 끝내주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울금가루, 강황가루 있으시면 같이 드세요. 근데 뭐 강황가루는 딥블루 액티브에 들어 있으니까 딥블루 액티브 드시면서 투메릭 같이 드시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 관련은 솔직히 딥블루 액티브 소화 굉장히 잘 되거든요. 나는 딱히 소화 관련을 딱히 따로 먹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상태 다르니까 챙겨보세요. 딥블루 액티브에도 생강 들어있고 강황 들어 소화 굉장히 잘 돼요. 저는 그거 먹어도 소화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근데 뭐 액티브가 소화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체하지는 않지만 소화제로 먹기엔 조금 애매한데 소화제로 먹을 만한 애들이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얘네들은 뭐 워낙 들어있는 게 그렇게 많이 그런 게 없어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칼슘. 그래서 요번에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인들이 칼슘 섭취, 골다공증이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석회도 되게 많아서 칼슘 형태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비타민 D의 형태로 공급하는 게 훨씬 낫다고. 도테라 거는 비타민 D가 훨씬 많고 칼슘이 적어요. 그래서 칼슘을 이 적은 거 그냥 보충하고 싶으시면 뭐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얘가 하루 권장량의 30%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요. MVP 적당히 들어있어서 그거 다 드셔도 절대 과한 용량은 아니라는 거. 뭐 나머지는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칼슘은 많으면 몸에 나쁘다는 거 정도 인 것 같아요. 칼슘의 부작용 있죠. 결석 생기고 막 이러니까 칼슘은 따로 영양제를 옛날에 먹었었거든요. 아메이의 칼디라고 비타민 D랑 칼슘 같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용량이 굉장히 고용량이거든요. 근데 오늘 찾아보다가 칼슘은 고용량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고용량을 먹으면 오히려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이미 식품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있다. 권장량만큼 못 미치지만 정량이라는 거 없어요, 선생님. 이거는 그냥 먹을 때 얘가 지금 120개가 들어있나? 되게 많이 들어있던데 잠깐만요.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내가 속이 아프고 그러면 많게 4알까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매일 4알씩 먹는 건 좀 그래요. 근데 4알까지 먹어도 상관없다. 한두 번 정도는 하시면 돼요. 매일 4알은 조금 그렇고 그러신 경우는 테라지를 같이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도테라의 건강식품은 저는 정량이란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정량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의 정량의 기준은 60kg 성인이에요. 60kg 몸무게 60kg. 근데 내가 60kg 넘는다. 여자고 넘는다? 그러면 정량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여자분들이 60kg가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분은 줄여드려도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먹어보시면 아는 것 같아. 도테라는 딱히 정량이라고 하지만 이걸 내가 영양제도 아닌 장복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저 평생 활력도 정량이 하루 2번 2알인데 몸이 쬐끔하신 분들은 저는 하루에 하나씩 2번 드시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50kg 나가신다 그러면 근데 2알씩 먹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하루에 하나씩 3번 드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예, 돼요. 선생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몇 개월째 계속 드시고 계셔도 얘가 한 4알 정도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칼슘에 못 미치고요. 다이제스템 반방울이니까 2방울 정도, 4방 먹어도 2방울밖에 안 돼요. 별로 부담 가는 용량은 아니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걸 내가 나빠서 장복하고 싶다 하시면 하루에 한두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중간중간에 힘들면 제가 먹으라고 해요. 예, 드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평생 대여섯 알 먹을 건 아니니까. 그 대여섯 알 평생 먹어도 칼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개념이라 도테라 거는 부담스러운 메가요법이 아니라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 내가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생강차를 내 감기 걸리면 많이 먹고 겨울에 많이 먹고 심지어 편강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1년 내내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있거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많이 먹어도 괜찮죠. 내가 생강을 보통 보니까 편강을 만들어서 어떤 분이 한겨울에 10kg 박스 2개를 먹었대요. 근데 이게 맞는 사람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렇게 먹고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드시면서 컨디션 나쁘지 않으면 괜찮고 컨디션 보시면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난 정량이라는 개념을 솔직히 도테라 건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더 먹고 먹기 싫으면 덜 먹고 저는 그렇게 먹거든요. 도테라 거. 그래서 제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메가요법인 것들은 며칠 열심히 먹다 보면 저는 구역질이 나서 못 먹어요. 두통도 생기고 구역질이 나서. 그래서 근데 도테라 거는 그런 건 없더라고. 메가가 아니어서 그런가. 제 몸이 은근 되게 예민해서 메가 영양제를 보름을 먹으면 저는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파요.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삼킬 때 구역질을 다 뱉어버려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사면 제가 보름 먹고 2달 정도 못 먹다가 또 먹어야 된다 했는데 또 한 열흘 먹고 또 못 먹고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도테라 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몸에서 거부는 하지 않더라고. 좀 신기해요. 아, 쑥 내려가는 게 선생님은 이 젠제스가 맞으시나 보다. 네. 네, 이거는 예, 오일 좋으신 분들 오일로 드시고 아니시면 이걸로 드시고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오일을 캡슐로 되게 많이 먹는다. 오일을 용량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일 블렌딩 해놓고 10방울씩 3번쯤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드실 거면 저는 이거를 그냥 권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 젠제스트 이거 의외로 굉장히 매니아 많은 제품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맛있다라고 드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맛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먹을만 해요. 자꾸 먹으니까 먹을만 해요. 페퍼민트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페퍼민트 향을, 저도 그러는데, 페퍼민트 향을 수없이 맡으면 순간 한기가 훅 들면 재채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페퍼민트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 들어있어요, 페퍼민트. 선생님도 되게 예민하시구나. 제가 스마틴시를 아침에 물을 딱 먹으면 재채기를 몇 번 계속 해요. 스마틴시드 페퍼가 들어있잖아요. 여름은 좀 난데, 겨울 추워지니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재채기. 근데 금방 가라앉죠? 페퍼민트 순간 한기 들어서 그래요. 어른들 쓰시면 굉장히 좋은 게 이거. 그래서 대부분 회원들 드리면 엄마 드렸는데 엄마 또 사달래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테라 건강식품은 그냥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딱히 뭐가 고용량이 들어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편하게 드시면 그죠? 이건 좋아. 선물도 가격이 싸잖아. 21,000원이에요. 그죠? 21,000원. 가격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전 좋은 것 같아. 일단 가격이 싸니까. 그 100개 들어있어요. 100개. 도테라 제품 중에서 이게 제일 오래 먹는 것 같아요. 한 번 사면 몇 달을 먹으니까. 근데 하루에 3번 드시면 한 달이면 90개? 한 달 더 먹잖아. 그쵸?
전 이거 사면 한 3, 4개월 먹어요. 한 병을 그냥. 전 생각날 때마다 가끔 먹기 때문에. 이걸 씹어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씹어 먹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쵸. 이걸 맛있다고 하면 100% 위장 나쁜 거라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얘 효능을 보느라고 먹는데 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뱃속의 음식이 아침에 순삭돼서 없어진 느낌이 있어요. 소화 효소, 하고 감초.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담인데요. 여자분들 자꾸 붓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호르몬 좀 부족한 것 같으신 분들은 씨 오일 있죠? 샐러리 시드도 괜찮고 도테라 건강식품 여러분들 체질에 맞게 골라서 드세요.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 다 먹으라고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다 안 먹거든. 제가 안 하는 거 나 절대 안 시켜요. 저는 그냥 LAV랑 액티브나 DDR 중에 한 가지 먹고 오 선생님 훌륭하세요. 얘네들은 그냥 가끔 필요할 때 먹고 코파이바하고 온가수프제 면역이니까 계절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 잠깐 드시는 거 이렇게 드시면 도테라 건강식품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옛날 어떤 분 보니까 어마무시 드시 틀림 나와. LAV 6알하고 DDR 2알, 액티브 2알, 또 뭐지? 코파이바 2알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난 좀 걱정되더라고. 아무리 몸에 저걸 위장에 한꺼번에 집어넣는 위장에 놀라지 않을까? 저는 좀 무섭더라고.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막 먹고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로 저는 썩 안 내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도테라 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이걸 다 먹고 싶어. 난 다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시간 텀을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한 번에 먹는 양을 8알 정도로 해서 드시고 아침에 LLV랑 뭐가 다 드시고 나면 점심 전에 드신다던가 시간을 좀 나눠서 좀 드시는 게 위장에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에 14알씩 한 번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딱히 뭐 그렇게 해라 마라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는 안 권하거든요. 근데 액티브를 꼭 먹고 싶어. 근데 DDR도 먹어야 돼. 그러면 아침에는 DDR 먹고 점심엔 액티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다 드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귀찮아서 한 번에 다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10개가 넘어가게 먹는 건 조금 좀 아니지 않을까? 소화제도 마찬가지고 잘못해서 영양제 먹고 체해갖고 소화제 먹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서 상황 따라서 필요한 거 드셔보세요. 그러려면 일단 먹어봐야 되니까 젠제에 드셔보셨으면 차라리 한번 사서 비교 한번 해보시고 이럴 땐 이렇게 먹는 게 낫겠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 조금 더 내가 몸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알려드렸어요.